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난방 방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3가지들의 각각 특징, 장단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들께 유용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방식 3가지는요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이 있습니다.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은요 지금 가장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순으로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난방부터 볼게요.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들께서는 콧방귀를 끼실 만한 이야기지만, 연탄을 떼던 시대 말고 난방이 들어온 시대 이후로 겪은 사람들 위주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중앙난방이라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예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구축 아파트들,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에서 보이는 특징인데요, 중앙에 기계실이 있어요. 설치가 돼 있고 기계실이 돌아가면서 그 기계실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난방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아파트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난방을 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시간에만 따뜻해지고 아파트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고요. 오늘날에는 거의 있지 않죠. 먼저 장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의 관리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중앙난방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건물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먼저 첫 번째는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틀 수 없다는 거, 원하는 시간에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방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또 난방이 고장났을 때는 전우조처럼, 군대에서 전우조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는, 한 몸처럼 다녀야 되는 세트인데요, 이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전우조 공동체로 추위를 동시에 타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할 때는 다 동시에 따뜻해지겠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 유지비가 또 따로 나가겠죠. 그리고 또 사용량에 관계없이 난 지금 틀고 싶지 않은데 했어도 틀어줬으면 난방비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n분의 1로 공동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난방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별난방입니다. 이 개별난방이 가장 여러분들께 익숙하실 거예요. 집을 정말 많이 보는데, 집을 가면 보일러가 어디 있는지 보일러 위치도 물어보시고, 보일러 언제 바꿨는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확인설명서 상에 공인중개사들이 계약할 때 확인설명서를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난방 방식에 체크하는 란이 있으면서 그 옆에 개별난방의 경우에 보일러 시공 연도 같은 것도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별난방이 가장 익숙하실 텐데요,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따로 보일러를 설치해서 그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온수나 난방 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어서 중앙난방이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난방을 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본인이 추위를 안 탈 때는 끌 수 있고 추울 때는 켤 수 있습니다. 또 세대별로 쓴 만큼 요금이 과금이 되기 때문에 난방을 별로 안 트시는 분들은 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단점은 보일러를 오래 트는 분들은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공간을 별도로 보일러실을 둬야 되거나 바깥에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에 대한 공간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는 관리 주체가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고 수리비가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또 있겠죠. 또한 보일러가 집집마다 따로 있으니까 오래됐거나 고장이 나거나 혹은 그런 징후가 있으면 소음이 크게 나는 보일러도 있기 때문에 소음 가능성도 있고요. 집 근처에 보통 설치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는 보일러 소리가 또 소음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지역난방 대비해서는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에 보일러가 친환경 보일러가 많이 나오고 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역난방인데요, 이 지역난방의 특징은 가장 최근에 신축집이나 혹은 신도시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 방식입니다. 이 최근에 많이 도입하는 이유는요,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 온수를 공동주택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펴진 온수들을 바탕으로 보일러도 틀고 온수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열 교환기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공급이 돼서 사용을 하는 방식인 거죠. 관리도 열병합 발전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발전소에서 온수를 끓여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단지나 혹은 입주자들이 많은 신도시들에서는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먼저 장점은요, 유지관리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 난방비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일러 설치를 할 공간이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가능하고 24시간 온수 활용도 가능합니다. 또 사용한 만큼 난방 비용만 내면 되고 온도 조절도 자유롭죠. 그래서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의 장점을 좀 혼합해서 많이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점은 난방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에서 온수를 끓여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죠. 당연히 열병합 발전소에서 관리가 필요하니까 관리를 잘못하면 요금이 엄청나게 과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별난방보다 좀 덜 따스하다는 평이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열병합 발전소가 여기 있는데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식을 확률도 높아지고 또 공급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세하게나마 어떤 분들은 크게 좀 덜 따뜻하다라는 평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처음에 열병합 발전소라는 이 온수를 끓이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와 공급받는 위치가 주택이 멀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고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선호도가 가장 높다, 최신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중계를 하면서 겪은 것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계열난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쓴 만큼 본인이 책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자유롭게 취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선호도 1위는 개별난방이다 라고 느낍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를 이용한 온수 매트나 전기 장판들이 있죠. 하지만 이건 지역적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만 따뜻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기준의 난방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드렸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난방 종류 3가지 순서대로 트렌드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중앙난방, 개별난방, 그리고 지역난방까지 특징과 단점, 장점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